안녕하세요. 배워야 본다 임성빈입니다. 오늘 페이스북 광고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얼마 전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페이스북에 스폰서 광고하는 방법은 같지만은 그 들어가는 입구와 그리고 메뉴가 많이 달라져서 아마 당황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요,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 최신 버전으로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바뀐지 모르고 광고로 들어갔다가 좀 낭패를 봤는데 이 내용 잘 보시고 광고하실 때 애로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페이스북 들어가시고요. 광고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상단 우측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누르시면은 광고라는 부분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한 곳에 모아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간편하게 돼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있었고 상단 우측에 역삼각형을 누르시면은 여기에도 광고가 있었고 페이지 만드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야만 여기서 어떤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플러스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클릭하셔서 광고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좀 헷갈립니다.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 저는 그전 그 메뉴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처음이라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선택, 페이스북에서 목표 선택은 캠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버전에 들어갔을 때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캠페인이 아니라 목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메뉴가 어디 갔나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 캠페인이 바로 목표 선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네 개의 메뉴도 좀 바뀌었어요. 이런 메뉴가 아니었고 뭐 인지도, 브랜드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식의 메뉴였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 눌리기는 그 전에 트래픽 광고를 말하는 거고요. 게시물 홍보하기는 페이지 광고인 참여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페이지 홍보하기는 그냥 페이지 좋아요 광고 그걸 말하는 거고, 잠재 고객 늘리기 광고는 잠재 고객 DB를 얻기 위해서 할 때 쓰는 그런 광고를 말하고요. 이 캠페인 목표에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바뀐 부분입니다. 일단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 많이들 하고 있는 페이지에 쓴 게시물 광고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시작하게 누르게 되면은 광고를 처음 하는 분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페이스북이 자동적으로 홍보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일단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겠죠. 돌아가기를 누르시고 뒤로 나오셔서 아까 이 처음 부분에서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시작하기가 아니라 게시물 홍보하기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썼던 게시물들이 쭉 나올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목표와 캠페인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 눌러볼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 자동이 나오고 참여 늘리기가 나오고, 이 참여 늘리기는 아마 페이지 자체의 좋아요 광고를 말하는 듯 합니다. 메시지는 뭐 당연히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광고고요. 취소하고 자동으로 두겠습니다. 버튼 없음을 클릭하셔서 이 컨텐츠에 맞는 내용에 맞는 이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캠페인 광고 세트가 한 페이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 광고 하시던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강의할 때 페이지가 안 나오고 저는 기존에 썼던 그런 광고 하기가 나왔었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면 되고요. 버튼 하기는 요 다 설정한 다음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별 광고 카테고리, 즉 뭐 일반적인 광고가 아닌 거, 뭐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 그런 거 하실 때는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일반 상품 광고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타겟도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타겟팅을 선택한 사람들 클릭을 해볼까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타겟 정보,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죠. 아마 처음 들어오시면은 이 타겟 위치 타겟팅이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땐 대한민국으로 바꿔줘야겠죠. 연필 눌러서 이제 수정 버튼인데 여기에 누르니까는 또 성별, 연령별, 위치, 상세 타겟팅이 이 조그만 별도의 페이지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기존 버전이 조금 더 편하고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또 돼 있네요. 성별 타겟팅에 대해서 해본다 그러면은 남녀 구분이 없으면은 전체 두시고요. 만약에 남성이라 그러면 남성만 체크하시면 되고 여성이면 여성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령도 그전에는 박스가 두 개 있어서 최저와 최대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타겟 연령대가 만약에 30대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소와 최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0살부터 40살까지 여러분 원하는 거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위치도 미국이 아니라 X 하시고 X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봤던 위치 타겟팅이 나옵니다. 위치를 일단 대한민국으로 돌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클릭. 그럼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를 택하면 되겠죠. 서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서울이 나오고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전에 없던 것들이 보이는데 세분화되게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강남이라 그러면 이 강남을 한번 체크하게 되면은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만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로수가 있고요. 키로수의 설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도의 이동은 클릭 대고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딴 데 있다. 그러면 조금 키워서 만약에 이쯤에 있다 그러면 확대를 많이 하시면 동네가 보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쯤이라 그러면 핀 설정 눌러서 우리 회사 위치를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핀 설정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자동 돼 있었던 거였죠. 이게 지금 체크한 거고 그러면 그전 거를 없애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그전 거를 누르면은 이게 나옵니다. 강남구. 얘를 X 하시면은요 우리 회사 위치 주변으로 다시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X하고 위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뭐 서울 뭐 쭉 나옵니다. 원하는 도시가. 그전에 이런 게 좀 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큰 동네 위주로 쭉 나오네요. 대한민국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지도가 보일 겁니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만 선택이 되고요. 반경이 40km가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 반경이 별도의 박스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밑에 막대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경을 좁혔다가 늘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나왔던 이 40km는요. 페이스북이 임의적으로 정한 그 지역의 40km 반경이라 최소 반경이 17km부터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용실이라 그러면 네일샵이라 그러고 피트니스라 그러면 멀리서는 안 오겠죠. 그래서 반경 범위를 줄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상태로는 안 되고요. 우리 매장 위치를 찍어줘야 돼요. 우리 매장 위치를 별도로 찍어주면은요. 내 찍은 매장 반경 1km부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위치를 찾아가야겠죠. 플러스 버튼으로 클릭하셔서 우리 회사 위치를 찾아가세요. 만약에 이쯤이라 그러면 이 핀 설정 눌러서 우리 회사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파랗게 설정되어 있는 게 지금 내가 선택한 우리 회사 위치고요. 이 뒤에 있는 게 자동으로 체크된 40km 반경입니다. 서울 찍은 거 있었죠. 그럼 얘니까 얘를 X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부터 내 매장 위치 반경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최소 반경이 아까 1km라고 그랬잖아요. 최소 반경을
내가 설정하면 1km부터고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 17km부터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내가 설정한 거잖아요. 그럼 최소 반경이 1km부터겠죠. 이 막대 그래프를 왼쪽으로 쭉 당기시면요, 최소가 1km가 나옵니다. 너무나 좁다 그러면 5km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10km를 하셔도 됩니다. 즉 지역상권, 지역에 고객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상점의 경우에는 지역 반경 너무나 넓게 하면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5km, 10km 내외 하는 게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10km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동네 주면 10km 반경으로 위치 타겟팅이 정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으시죠. 30세부터 40세까지의 전체 성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내 매장 주변 10km 반경 안에 있다 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내리시면은 상세 타겟팅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누르시면은요, 그 전에 봤었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행동, 추가 카테고리는 내 페이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처음에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뭐 학력 수준, 특정 대학교도 있습니다. 한번 홍익대학교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우리 뭐 식당이나 매장이 홍익대학교 근처에 있다. 그러면 홍익대학교 애들이 대상이다. 그렇다 그러면 특정 대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령대에서 홍익대학교에 근무 중인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광고가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학력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파는 제품이 이번 졸업생 애들한테만 물건을 파는 거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재학중을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들이 타겟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원하는 바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도 있고요. 뭐 소득에서도 이거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 중요 이벤트의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념일 클릭하시면 한 달 이내 기념일, 두 달 이내 기념일, 새 직장 얻은 사람들한테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 신혼부부한테 물건을 파는 업체다. 그렇다 그러면은 신혼 1개월, 신혼 1년 미만, 신혼 3개월 원하는 바를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것도 있고 모든 부모,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모, 유치원과 관련된 거라 그러면 이게 맞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정도의 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이라 그러면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생각보다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만든 제품이 주얼리의 커플 목걸이다. 그러면은 커플이니까 현재 연애 중인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결혼 연애에서 눌러서 현재 연애 중인 사람이 체크하면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직장이라는 것도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를 한번 봐보세요. 직장, 직업 한번 해볼까요? 직업 뭐 컨설턴트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없네요.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없네요. 카트 이런 식으로 상세 타겟팅을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관심사 한번 볼까요? 누르시면은 가족 및 결혼 연애 상태 클릭을 하시면 가족 있는 사람들, 뭐 결혼한 사람들, 뭐 결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 원하는 바를 또 체크할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및 산업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산업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맞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규모 기업, 온라인 유통, 항공, 쇼핑 및 패션 누르게 되면은 여성 업종들이 아마 쭉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제품과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X를 하시면 되겠죠. 밑에 다음이 없으니까 X 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은 거주지는 미국이 아니라 연필 눌러서 대한민국이고요.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을 체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페이스북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정해주는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어디가 있나? 나루터로라는 게 있나 보죠. 요 동네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기본 반경이 40km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최소 반경, 일로 하면은 최대 반경, 이런 식으로 반경을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이라든가 피트니스, 우리 매장으로 고객이 오는 업종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 반경이 너무나 넓게 안 해도 됩니다. 가까운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지도에서 우리 회사, 우리 매장 위치를 찍어 주시면 돼요. 찍어 주시면은요, 요 최소 반경이 17km가 아니라 1km부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일단 지도를 키워서 여러분들의 매장 위치를 찍어 주시면 돼요. 가로수길이다. 만약에 우리 매장이 가로수길에 있다. 가로수길 중에서도 이쯤에 있다. 그럼 이 핀이 있죠. 핀으로 클릭하셔서 그 부분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찍은 부분이 이 지도 위치거든요. 아까 처음에 설정됐었던 서울이라는 부분은 X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내 매장 주변으로 반경을 정해서 위치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자동으로 돼 있었을 때는 처음에 최소 반경이 17km였죠. 내 매장을 핀으로 설정하니까 왼쪽에 돌리시면은 1km부터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km 너무나 적다 싶으면 이거 조금 더 올리시면 돼요. 뭐 10km나 5km 정도. 그럼 내 매장 주변 10km 반경 안으로 위치 타겟팅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연령대를 정해야겠죠. 만약에 내 매장에서 이번에 파는 제품이 주얼리 커플이다. 커플 주얼리다. 커플 목걸이다. 그러면은 젊은 층이다. 이번에 맞는 게 20대에 딱 맞다. 그러면 20세부터 30세까지 타겟을 정해서 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요 사람들한테는 광고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가로수길 내 매장 10km 반경에 있는 20세부터 30세까지 현재 연애 중인 사람한테만 광고를 보이는 거죠. 그럼 위치 됐죠? 연령 됐죠? 이번에는 상세 타겟팅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누르시면은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뭐 행동,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이 광고는 지금 커플 목걸이를 판매하는데 가로수길 주변 10km 반경 안에 있는 20대 남녀에게 보이는 광고잖아요. 그럼 현재 연애 중인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결혼 연애 상태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 연애 중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기혼자가 아니겠죠. 미혼자겠죠. 근데 여기에는 미혼자는 아직 없네요. 이 상태에서 체크하시고 X 누르시면은요, 취소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설정이 됐으니까 관심사 눌러볼 거 뭐가 있나? 관심사 누르면은 가족 및 연애 결혼 이런 상태 쭉 눌러서 뭐 데이트에 관심이 있다. 그럼 데이트를 체크하시고요. 그럼 커플이니까 원하는 바를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니까 쇼핑 및 패션에 관심이 있다. 클릭하셔서 뭐 쇼핑 눌러서 뭐 쇼핑몰이라든가 온라인몰이라든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원하는 타겟팅을 설정하셔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뒤로 나오세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한 광고가 이제 집행되는 거겠죠. 여기서 한 게 위치 타겟팅, 성별 타겟팅, 연령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 네 가지를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타겟 저장을 누르세요. 그럼 이 타겟 부분은 끝난 겁니다. 예, 요게 뭐였죠? 아까 정한 관심사였죠. 예. 새로 만들기 눌러보게 되면은 또 이게 뜹니다. 아까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뜨는 거죠. X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 광고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예.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며칠 동안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좋은 날짜까지. 만약에 보름을 하고 싶다. 그럼 15일 두시고요. 종료 날짜는 클릭하셔서 언제 종료할 것인가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는 오늘이겠죠. 오늘 날짜부터 15일간 할 거니까 지금 이거 찍는 날이 지금 9월 19일이거든요. 그러면 10월 뭐 5일쯤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17일 동안 되는 거겠네요.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있습니다. 네, 최소 예산은 하루 1191원이라 그러는데 국가 통화가 있는데요. 지금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누르시면은 통화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원 서울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거 눌러서 금액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5,955원이 아니라 최소한 10,000원을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하루 광고비가 10,000원을 쓰는 겁니다. 이 10,000원 쓰게 되면은요, 이 우측에 광고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하루에 10,000원으로 하루에 도달되는 수가 68명에서 197명 정도. 그리고 이 도달한 광고를 본 사람 중에서 그 게시물을 보려는 사람이 대략 10명에서 3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도달과 참여도가 높거나 낮아지겠죠. 노출 위치는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게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체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어줘야 되고요. 인스타그램과 이 페이스북 계정이 연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하시기 전에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과 연동을 하셔서 광고를 해야만 동시에 두 개의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픽셀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설정한 랜딩 페이지에 누가 들어왔는지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픽셀 코드라 그럽니다. 픽셀 코드를 내 사이트에 심으시면요, 광고를 통해서 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추적한 후 모아서 그들한테 다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는 게 픽셀 코드입니다. 이 픽셀은 저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처음 하시게 되면은 이 결제 수단을 클릭하셔 가지고요, 어떤 카드로 할 것인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원화로 결제하잖아요. 그럼 해외 수수료가 좀 붙습니다.
가능하시면은요, 통화로 하지 마시고 달러로 결제하세요. 그럼 조금 더 세금이 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 누르셔서 원이 아니라 미국 달러로 바꾸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장 누르시고 여기는 다 나중에 수정 눌러 가지고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결제 수단 있죠. 카드로 하시면은 클릭하셔서 다음 누르시면은요 뭐 카드 이름, 뭐 카드 번호 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그전 여기 없어, 이거 숨어 있었습니다. 광고를 다 진행한 다음에 동의하기 누르시면 이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로 보이네요. 요거 좀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바꿔줘야겠죠. 하루 10,000원이었던 거 원화였고요. 이제는 US 달러로 할 거니까. 근데 어차피요, 이거를 원으로 하나 여기는 US 달러로 결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달러가 아니라 하루에 만약에 10,000원쯤 한다 그러면 하루 예산 총 예산 바뀝니다. 17일 동안에 총 예산이 100달러로 되는 거죠. 100달러면 얼마입니까? 10만원 좀 더 되죠. 예, 그래서 10만원 정도 더 되는 돈으로 광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0만원으로 17일이 아니라 조금 좁게 쓰고 싶어요. 그럼 요 일을요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4일 동안에 100달러 정도, 하루 10,000원이니까 10일만 해볼게요. 이 정도로. 그럼 10일 동안에 100달러가 집행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설정함에 있어서 아까 통화에 눌러서 달러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광고가 집행이 되겠죠. 미리 보기 모두 확인 눌러볼까요? 누르면은 페이지에 썼던 게시물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스크탑 뉴스피드에, 이거는 데스크탑 뉴스피드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모바일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누르시면은요 각 플랫폼에 맞는 레이아웃을 보여줘요. 인스타그램에도 우리가 아까 인스타그램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식으로요. 닫기 누르시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광고 집행을 해야겠죠. 요 결제 수단 추가 눌러서 이 부분들을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쓰게 되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결제를 진행한다고 이제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버튼 누르시면 광고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오셔서 모든 메뉴가 여기에 다 있고요. 여기에다가 설정한 것들이 여기에서 숫자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최근 업그레이드된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의 게시물 홍보하기 광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트래픽 광고에 대한 광고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제가 사랑하는 힘입니다. 자, 이상 배워야 본다 임성문이었습니다.